야구야구 김영준입니다. 여러분은 마피아 영화 좋아하시나요? 웬만한 마피아 영화는 다 섭렵한 제가 최고로 생각하는 작품은 프랜시스 포드 코폴라 감독의 대부2입니다. 물론 내가 그에게 거절할 수 없는 제안을 할 거야 라는 명대사는 대부1에 나오는데요. 제가 대부1보다 대부2를 더 좋아하는 이유는 로버트 드니로 때문이기도 합니다. 마피아 영화 하면 생각나는 또 한 사람은 마틴 스코세이지 감독입니다. 얼마 전 스코세이지 감독이 77의 나이로 만든 작품인 아이리쉬맨을 보면서 감개무량했는데요. 아이리쉬맨을 보고 있자니 그의 30년 전 작품인 굿펠라스가 생각났습니다. 아이리쉬맨의 주인공인 로버트 드니로는 그 작품에서도 역시 아일랜드 혈통을 가진 걸로 나오는데요. 순혈 이탈리아인이 아니면 마피아가 될 수 없습니다. 그리고 굿펠라스에는 밀고자가 등장합니다. 제가 오늘 빌드업을 마피아 영화로 시작하는 이유는 휴스턴에 밀고자 컵이 등장했기 때문입니다. 이 그림은 휴스턴 지역의 한 술집에서 제작한 컵이라고 하는데요. 오클랜드 모자를 쓴 마이크 파이어스의 사진과 함께 밀고자는 다친다 라는 문구가 새겨져 있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파이어스는 휴스턴의 사인 훔치기를 폭로한 선수죠. 루그네도 오도어가 호세 바티스타의 턱에 클린히트를 날렸을 때 텍사스 산하 더블A 팀인 프리스코가 루기의 레드히트라는 음료수 컵을 만든 건 재미로 봐줄 수 있지만 이번 컵은 그 존재만으로도 불쾌감을 줄 수밖에 없는데요. 더 황당한 건 역시 2017년 휴스턴 멤버였던 에반 게티스가 이걸 찍어 본인의 트위터에 올렸다는 겁니다. 게티스는 엄청난 비난을 받게 되자 파이어스에게 나쁜 감정은 전혀 없다. 그냥 재미삼아 올렸다라고 했는데 둘 중 하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바보거나 어떤 상황이 벌어질 걸 알면서도 올렸거나. 전에 메이저리그의 치팅 사건들을 소개한 영상을 올린 적이 있는데요. 이번 휴스턴 사건이 더 문제되는 건 이게 개인의 일탈이 아니라 조직범죄라는 겁니다. 제가 법은 잘 모릅니다만 범죄단체 조직죄가 더 큰 벌을 받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번 일이 일어나기 전까지 가장 유명한 단체 치팅 사건은 역시 블랙삭스 스캔들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8명의 화이트삭스 선수들이 1919년 월드시리즈에서 고의로 졌다고 해서 메이저리그에서 영구 추방된 사건입니다. 이들은 실제로 지기 위해 노력했고 조 잭슨이 가담한 것 역시 사실로 알려지고 있는데요. 하지만 이 사건에서 최고의 악당은 시카고 화이트삭스의 찰리 코미스키 구단주였습니다. 블랙삭스란 말은 코미스키 구단주가 선수들의 유니폼을 세탁해주지 않아 늘 더러운 유니폼을 입고 나서는 화이트삭스 선수들을 놀리는 의미에서 생긴 말이었는데요. 코미스키는 식비조차 다른 구단들보다 적게 줬습니다. 또한 에이스인 에디 시콧에게는 30승을 올리면 1만 달러 보너스를 주기로 하고 시콧이 28승을 올리자 감독에게 경기에 내보내지 말라는 지시를 하기도 합니다. 이와 같은 일은 1983년 한국에서도 일어났는데요. 당시 산미 슈퍼스타스는 장명부에게 30승을 하면 1억 원을 주겠다고 했는데 그 약속은 지켜지지 않았습니다. 그의 장명부는 정말 상상하기도 힘든 427이닝을 던졌는데요. 1983년 장명부에 대한 이야기는 제가 예전에 쓴 글을 포스트에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화이삭스 이야기로 돌아가서 그러니까 1919년 화이삭스 선수들에게는 그들을 승부 조작으로 내몬 악당이 있었던 겁니다. 그렇다면 이번 휴스턴 사건에서 최고의 악당은 누구일까요? 사인 훔치기의 출발은 제가 가장 좋아하는 휴스턴 선수였던 알렉스 브래그먼입니다. 브래그먼이 다른 팀들은 2루에서 사인을 잘만 훔치는데 우리는 왜 못하냐는 말에서 시작됐다고 합니다. 저는 2019년 2월 네이버에 올린 유쾌한 슈퍼스타 알렉스 브래그먼 편에서 이런 대목을 쓴 적이 있습니다. 마이크 트라우드에게 야구만 잘해서는 안 된다라고 했던 론 맨프레드 커미셔너가 바라는 메이저리그의 얼굴은 때로는 좌충우돌하지만 장난기 가득한 브래그먼일지도 모른다. 지금 생각해보면 정말 부끄럽고 트라우드에게 미안할 정도입니다. 하지만 휴스턴 마피아의 대부 가파더는 따로 있습니다. 바로 카를로스 벨트란입니다. 벨트란을 휴스턴으로 끌어들인 인물은 브라이언 맥켄입니다. 거부권을 풀고 양키스에서 휴스턴으로 트레이드된 맥켄은 FA가 된 벨트란에게 전화를 걸어 휴스턴에서 같이 뛰자고 합니다. 사무국 조사에 따르면 맥켄은 시즌 중반 벨트란에게 사인 훔치기를 그만하자고 했다고 하는데요. 하지만 벨트란이 이를 거부하면서 휴스턴 내에서는 더 이상 이에 대해 반대를 할 수 없는 분위기가 형성됐습니다. 그 누구보다도 우승에 목마른 벨트란이 역시 창단 후 한 번도 우승하지 못한 휴스턴과 휴스턴 선수들에게 우승이라는 거절할 수 없는 제안을 한 셈이 된 겁니다. 그리고 초기에 이를 말렸던 AJ 힌치 감독과 자기는 끝까지 몰랐다고 발뺌한 제프 루나우 단장. 사건이 터지고 나서
그것이 경기에 영향을 미쳤다고 생각하지 않는다. 우리는 좋은 팀이었고 월드시리즈 우승을 통해 증명했다는 말로 2차 가해자가 된 짐 크레인 구단주까지 모두가 공범이 된 겁니다. 이번 사태에서 또 한 명 빼놓을 수 없는 인물이 된 선수는 카를로스 코레아입니다. 사건의 전말이 드러나고 나서 다른 휴스턴 선수들이 최대한 말을 아꼈던 반면 코레아는 총대를 메고 앞장서서 대응하는 역할을 했는데요. 휴스턴은 월드시리즈 우승을 알투베는 MVP를 도둑질했다라는 코디 벨린저의 발언에 대해 알지 못하면 가만히 있어라. 다저스가 우승하지 못한 건 네가 못했기 때문이 아니냐라는 말을 한 것도 코레아였습니다. 대체 코레아는 왜 그런 걸까요? 이유는 코레아가 벨트란의 히트맨이기 때문입니다. 2018년 7월 스포츠 일러스트레이티드에는 재밌는 기사가 실립니다. 내용은 휴스턴의 분석 요원들도 찾아내지 못하는 티핑 그 이상의 무엇을 벨트란이 찾아내고 있다는 건데요. 이때 코레아는 내가 2017년에 친 24개의 홈런 중 7개가 벨트란 덕분이었다라는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벨트란으로부터 더러운 돈을 가장 많이 받은 사람이 바로 코레아였던 겁니다. 지금도 저는 이렇게 전자장비를 통한 사인 훔치기를 한 팀이 휴스턴이 유일하지는 않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문제는 휴스턴이 그동안 타구단들이 암묵적으로 지켰던 선을 넘었기 때문에 이렇게 된 걸 거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그보다 더 최악인 건 솜방망이 처벌을 내린 커미셔너도 커미셔너지만 휴스턴 구단과 구성원의 철면피 같은 모습입니다. 휴스턴은 2017년 월드시리즈에서도 사인 훔치기를 한 사실이 확인됐는데요. 그들의 말대로 치팅이 없었어도 휴스턴은 우승이 가능했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중요한 건 그게 아니죠. 도움이 됐든 안 됐든 깨끗해야 할 경기와 승부를 더럽혔다는 거고 그에 대한 제대로 된 사과를 하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휴스턴에게는 이번 코로나 사태가 도움이 될지도 모르겠습니다. 실제로 시즌이 정상적으로 개막됐다면 휴스턴에 대한 응징이 첫 번째 관심사였겠지만 이제는 모두가 간절히 야구를 기다리는 상황이 됐으니까요. 야구가 언제 시작될지는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언제 시작하든 우리는 2017년 휴스턴을 잊지 말아야겠습니다. 이상 김영준의 야구야구 영상으로 만나는 인사이드 MLB였습니다.